네, 안녕하세요. 조현주 강사입니다. 점심 맛있게 다 드셨나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워볼 거냐면요. G마켓과 옥션의 이제 상품 등록 이후에 어떤 것들을 우리 판매자님들이 해야 하는지, 주문 발송 그리고 취소 반품 교환에 대한 클레임 관리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이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직 이제 출석 체크 저희가 또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석 들어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혜스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태선님, 그 다음에 책방승님, 임명성님. 태선킴님은 저는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맞으신가요? 그리고 임명선님도 제가 오늘 뭔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거 맞으시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에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퀴즈를 또 낼 텐데요. 퀴즈 맞히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제 CPC 임원이 드리는 선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지금 여기 공지글로 제가 이걸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이 공지글을 보면요. 지금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출석 체크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매 시간마다 두 분씩 이제 추첨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또 CPC 임원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CPC 임원이 이거 출석 체크 이벤트는요. 저희가 한 달 다 이제 한번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선발할지 이렇게 쭉 추려서 이제 저희가 공지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준상님 오셨네요. 그리고 파파지민님 오셨네요. 네.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거상이정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초보 판매자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상품 등록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등록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물건을 판매가 됐는데 이거 주문 확인 처리와 발송 처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되게 궁금하신 분들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 이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볼 텐데, 자, 먼저 우리 어떤 것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우리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이 사이트 접속을 먼저 좀 하시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상품 등록 때도 제가 이제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먼저 우리 G마켓 옥션, 자, 사이트 접속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지 상품 등록도 하실 수 있고요. 주문 발송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추후에 광고 등등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주소창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www.esnplus.com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을 텐데요. 자, 우린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실 때는 요 사이트 esnplus.com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자, 로그인 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자, 좌측에는 옥션 G마켓 지구 로그인이라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ESN 플러스 마스터 로그인이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이제 회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자, 바로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요 G마켓 또는 옥션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 진행해 주시고, 판매자로 회원가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판매자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로그인과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이제 또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냥 이제 아이디를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G마켓의 경우에는요, 또 최대 3개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로 각각 이제 입력해서 이제 내가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을 때 좀 하나하나 각각 입력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하나로 통합된 아이디가 바로 마스터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이제 우리는 접속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우리 이제 주문 확인 처리와 발송 처리 그리고 클레임 관리 등등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채팅창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희경님 오셨고요. 경수님 오셨고요. 인디렉님 오셨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이제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희경님이 지금 저거 마스터만 하면 안 되나요? 옛날 거 아이디랑 비번 잊어버려서 완전 애먹었는데요. 마스터로만 로그인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G마켓과 옥션 뭐 아이디로 만약에 로그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아이디가 이제 어느 순간 비밀번호를 되게 복잡하게 해야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G마켓 옥션으로 이제 로그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제 로그인 편하게 하시려면 마스터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로 로그인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로그인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거 마스터로 같이 해주시면 같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우리 주문이 딱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판매자님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먼저 판매자님들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 안에서요. 자, 우리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 안에 들어오셔서 주문 확인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 확인 처리가 완료가 되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고객에게 이 물건이 잘 발송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송 처리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판매자님들은 주문 확인과 발송 처리만 해주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이 내 물건을 항상 마음에 들어 하진 않은 경우가 있겠죠. 취소할 수도 있고요. 반품할 수도 있고요. 교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클레임 관리까지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 이제 주문 확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SN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에 보면 이 메뉴가 여기 셀 노트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더 잘 보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닫혀져 있다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신규 주문에 16건. 자, 여기 신규 주문에 또 판매 현황 보면요. 16건이라고 들어와 있는 주문건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숫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신규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주문건들을 보면 자, 옥션과 G마켓 주문건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이제 주문건이 보여지게 돼요. 자, 보통 우리 주문 확인할 때는 한꺼번에 다 주문 확인 처리를 하겠죠. 자, 옥션 G마켓 마켓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문 확인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스마일 주문건은 따로 이제 처리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주문 확인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서요. 주문 확인 후 발송 마감 이후에도 상품을 실제로 발송하지 않거나 구매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취소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고 확인 후에 주문 확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때 우리 주문 확인 처리를 했을 때 자, 우리는 고객에게 물건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서 보낼 수가 없어서 취소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품절 안내가 가게 되고요.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걸로부터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마일 배송 주문을 제외한 15건의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보여질 텐데요. 자, 이 스마일 배송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G마켓과 옥션에서 하는 이제 물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일 배송에 대한 주문건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배송 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이제 처리가 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파파지미님이 이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자, 마스터로 로그인 후 주문 관리할 때 신규 주문 건수가 화면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꽤 오래 걸리는 것은 그냥 시스템 문제겠죠? 네, 맞아요. 이거 시스템 문제예요. 좀 느리죠? 자, 주문 수집 프로그램에서는 7건인데 로그인한 ESN 플러스에는 5건. 자, 이거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요 신규 주문건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계속 16건으로 보여요.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빨리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디랭님이 말복 지나서 이제 더위, 네, 맞아요. 조금 이제 더위가 지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거상이정재님이 질문 있는데요. 자, 지마켓이나 옥션 상품은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나요?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진 않고요. 조금 우리 판매자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판매 가능한 개수를 좀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우리 메인 페이지 보시면 마스터 아이디 여기 아래쪽에 이제 G마켓 옥션 이런 식으로 아이디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판매 가능 수량이 몇 개인지, 자, 우리가 또 G마켓 아이디를 선택했을 때 판매 가능 수량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긋방긋님 들어오셨고요. 나다곰님 이제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강의하다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문 확인 처리하는 방법 아셨죠? 자, 신규 주문에 들어가서요. 자, 주문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문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송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발송 처리하는 방법은 자, 우리 좌측 메뉴에서요. 자, 또는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요 발송 예정에 있는 요 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건들을 우리는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발송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자, 요 발송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ESN 플러스 안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주문건이 별로 없을 때 바로 택배사 명과 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에서 개별 송장 처리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주문건이 좀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자, 여기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조금 쉬운 개별 발송 처리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발송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주문건이 별로 없을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택배사로부터 받은 이제 뭐 통장 번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임의로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문건이 얼마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요 주문건에 대해서 발송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발송 예정 페이지로 들어왔죠. 지금 발송 처리 페이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문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택배사를 뭐 어디로 할지, 그리고 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냥 제가 지금 임의로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주문건에 대해서요, 우리 발송 처리가 바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렇게 발송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 여기에 내가 발송 처리했던 이 주문건은요, 이제 배송 중 배송 완료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처음에 내 상품이 신규 주문 페이지에 있었다면, 자, 우리가 주문 확인 처리하면서 발송 처리 페이지로 왔고요. 여기서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송 중 배송 완료 페이지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우리 대량 주문건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대량 주문건을 우리가 주문건을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자, 먼저 확인하기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요렇게 또 팝업 창이 또 한번 나타나게 되죠. 자, 요 팝업 창 같은 경우에 요런 메시지가 이제 보여지게 돼요. 자, 주문별 옵션별로 한 줄로 다운받으시려면 주문별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주문 옵션별로 복수줄로 다운받으시려면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제가 항상 이제 드는 예시가 있죠. 자, 보드마카가 있어요. 자, 이 보드마카를 자, 어떤 고객이 초록 색깔과 검정 색깔을 같이 주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주문을 하면 우리 판매자님이 이제 고객에게 이 물건을 발송을 할 때 한 박스 안에 같이 포장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문별 다운로드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생수 자, 6개짜리 1.5리터 그 한 박스를 제가 2박스를 주문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 박스 그리고 한 박스. 자, 2박스가 있는데 자, 이 2박스가요. 큰 박스 안에 한꺼번에 배달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요. 자, 이런 생수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채로 구매를 하게 되면 박스마다 이 택배 송장 번호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로따로 택배가 발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문별 다운로드 우선 버튼 클릭하고요. 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열기 버튼 자, 클릭하면 자, 이렇게 주문건으로부터 이제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열려지게 되죠. 자, 이때 뭐 이거 송장 번호와 택배사명이 저는 이제 D열과 E열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자, 이 열들은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어떻게 요 조회 항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열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우리가 뭐 열이 달라지는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택배사명, 우리 택배사가 다 뭐 우체국 택배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제 우체국 택배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송장 번호 우리가 거래하는 이제 택배사로부터 송장 번호를 이제 받을 거예요. 자, 그 송장 번호를 여기에 또 이렇게 쭉 한꺼번에 입력을 합니다. 자, 택배사로부터 준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엑셀에 우리는 이제 송장 번호와 자, 택배사명을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바탕화면에 또는 뭐 우리 USB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엑셀을 이제 우리가 바탕화면이나 뭐 또는 내 USB에 저장하면 시스템에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발송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자, 우리는 엑셀에 맞게 자, 엑셀을 우리가 이제 입력하실 건데요. 엑셀에 맞게 계정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 운송장 등기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아이디는 우리가 여기 엑셀에서요 A열에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 계정 아이디는 A열로 해주시면 돼요. 주문번호는 나는 C열이에요. 그러면 C열. 자, 택배사는 자, 우리 E열이고요. 송장번호는 D열이래요. 자, E열 그러면 D열. 자,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저장한 엑셀 파일을 또 찾기 버튼 이용해서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이제 보여지냐면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요. 지금 발송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때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제품은요 이제 발송 처리 페이지에서
배송 중, 배송 완료 페이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배송 상태 부분이 배송 중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발송 처리하는 방법 이제 배우셨고요. 자, 둘 중에 내가 엑셀을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개만 기억하고 계세요. 시스템 안에서 바로 처리하는 거 있었죠. 택배사를 설정해 주시고요. 송장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송 처리 버튼 눌러주시는 것만 기억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질문 좀 볼게요. 자, 나다곰님이 상품은 등록되어 있는데 주문 옵션 변경 및 수정이 안 되나요? 두 가지 맛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요. 우선 나다곰님이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주문 옵션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2.0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좀 내가 주문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두 가지 맛이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그룹핑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여기 파파지민님 질문도 있었네요. 발송 지연 처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발송 일정에 대한 사전 판매자 설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곧 택배 없는 날입니다. 12일 그쵸? 오늘부터 없죠. 그래서 발송 일정에 대한 사전 판매자 설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 지연 처리로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땡 같은 경우에는 배송 달력에서 관리하고 넷땡땡 같은 경우에는 공지 등록 후 발송 지연 처리를 하고 있는데, G마켓 옥션은 어떤 식으로 배송 휴무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G마켓 옥션 안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뭐 설정할 수 있는 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휴가를 또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택배를 못 보내는 추석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김대용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석 연휴 배송 지연 안내 이런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잠깐 이미지를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조금 찾는데 시간이 살짝 걸리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0초 안에 못 찾으면 제가 빨리 찾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석 배송 공지 지연 안내 이런 거는 보통 우리 많이 보시긴 했을 거예요. 날짜가 적혀져 있고,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지연됩니다 막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이제 공지 지연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었죠. 베스트 상품이 있어요. 베스트 상품에 지금 보여요? 한우 모든 부위. 네, 좋습니다. 자, 베스트 상품에, 자, 지금 김대용 강사님이, 자, 여기, 자, 요분, 자, 일괄공지 지금 되어져 있는 거 예시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일괄공지를 하셨네요. 자, 8월 대체 공휴일 배송 안내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공지사항 이제 뜬 거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 요런 방식도 있고, 이미지로 이제 뭐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입력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넣으실 수 있는데, 제가 요 공지사항 넣는 방법 이제 설명을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ESM 들어가시면요, 좌측 메뉴에 상품 등록 변경 있죠. 자, 여기 상품 등록 변경이라는 버튼 아래쪽에 판매 상품 일괄공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지금 이런 공지사항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G마켓, 옥션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자, 이때 아이디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노출로 바꿔 주시고요. 자, 만약에 노출 기간 설정을 내가 잠깐만 하면 될 수 있겠죠. 우리 이 며칠. 그러면 기간을 자, 뭐 21년 8월. 자, 우리가 배송이 뭐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한다. 뭐 16일까지만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자 공지사항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방금 전처럼 뭐 8월 12일 택배 없는 날로 뭐 휴무가 되므로 땡땡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자, 여기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뭐 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디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노출로 바꿔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실 수 있는데요. G마켓은 우리 이제 텍스트로만 되는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HTML 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미지로도 좀 넣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경님 지금 글자 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네, 이해합니다. 저도 이거 글자 수가 좀 많이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끈방님 들어오셨다고 했고, 지금 또 질문이 중간에 또 있었나요? 네, 이제 없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김덕주 실장님이 14일에서 16일은 택배 없는 날, 근데 거의 대부분 13일부터 휴무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파파지민님의 질문 우선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공지를 이미지로 등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미지 등록은 안 돼요. 네, G마켓은 안 되고 옥션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 G마켓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아시겠죠? 막 달력이 그려져 있고 언제부터 발송 예정 뭐 이런 이미지는 이제 옥션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발송 이제 혹시라도 지연되는 또는 휴가 이런 상황에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연에 대한 알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는 버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얘도 발송일이 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이제 휴가처럼 막 우리가 모든 상품이 다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특정 상품이 내가 이제 좀 배송이 좀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뭐 공장으로부터 우리가 이 물건이 조금 발송이 늦게 된다든지, 또는 내가 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발송이 늦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는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발송이 늦는 거를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주문건이 있어요. 근데 이 주문건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 보시면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발송 예정일 입력, 그래서 우리가 언제 발송할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사유는 상품 준비 중 뭐 고객 요청 기타 이런 식으로 적고요. 자, 뭐 고객님 뭐 재고 부족으로 이제 언제 발송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발송 예정일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자, 고객에게는 어떻게 이제 알림이 가냐면 이렇게 이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자, 뭐 G마켓 앱을 이제 고객이 깔아놓은 경우에는, G마켓 옥션에 앱을 깔아놓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가 가고요. 자, 그리고 고객이 이제 G마켓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는요, 언제 출발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 이런 식으로 발송 처리가 좀 지연이 될 때는 언제 발송됩니다 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연 처리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대용 강사님이 지금 설명해 저 조현주 강사인데요. 지민님. 자, 저한테 얘기한 거 맞죠? 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가 제가 질문했던 해당하는 김대용 강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죠? 자, 제가 질문 드렸던 답변에 해당되는 발송
댓글로 해당되는 발송 지연 처리라는 메뉴인 건가요? 네, 맞아요. 요거 말씀하신 걸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김대용 강사님 댓글을 다 읽어보진 못했었는데, 네, 요거 주문건에 대해서 발송 예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그거입니다. 네, 파파지니님 제가 이제 댓글 헷갈린 거 아니에요? 네, 자, 조현주 강사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 이름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자, 클레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소, 그리고 반품, 그리고 교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반품, 교환에 대한 조금 정의가 살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취소랑 특히 반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고객이 내 물건에 대해서 환불해 달라는 경우예요. 근데 이 취소와 반품의 차이는 뭐냐면요. 취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 물건을 받기 전에,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이 물건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송하기 전. 자, 물건이 배송이 되고 나서 이제 고객이 이 물건에 대해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송 전과 배송 후에 이제 따라서 취소와 반품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객이 이 물건을 배송 후에 이제 주문건에 대해서 이제 교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취소 반품 교환도요. 자, 우리 뭐 어렵지 않아요. 취소 반품 교환도 잠깐 보시면, 자, 우리 ESN 플러스 이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클레임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취소 요청, 반품 요청, 교환 요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이거 로딩 느리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로딩이 바뀌어져 있죠. 자, 좀 느릴 뿐, 이 시스템이 느릴 뿐 이렇게 바뀌긴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취소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취소 요청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로 이동이 됐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취소 요청 건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상품을 이제 취소 처리 이제 할 거다. 자, 그러면 취소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선택하신 주문건을 취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취소 처리 완료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취소 처리 옆에 발송 처리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발송 처리 버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보냈는데 고객이 취소 요청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님과 전화한 다음에 이미 발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우리 발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발송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택배사명과 송장번호 넣고요, 발송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우리 이러면 조금 고객이 왜 배송 준비 중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제가 취소 처리를 했는데 왜 이거 발송됐다고 해서 나한테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이렇게 조금 컴플레인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물건을 사실 보내기 직전에 먼저 이 발송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고객이 좀 왜냐하면 이미 배송이 돼버리면 취소하는 경우도 조금 덜 있고요. 그리고 요런 취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발송한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애매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이 발송 처리해 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취소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 물건이 필요가 없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안 산다고 해서 취소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우리 취소 처리를 꼭 고객이 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판매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판매자는요, 어떤 경우에 할까요? 판매자가 하는 경우는 뭐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재고가 없거나 또는 마켓에서 이 상품이 위의 상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이제 판매자님들도
판매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설정을 하실 수 있냐면요. 자, 다시 발송 처리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발송 처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판매 취소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판매 취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판매자 귀책이라고 써 있죠? 자, 무조건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건에 대해서 판매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자동 품절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님들은 그 해당 주문 이제 취소건에 대한 그 상품을 다시 나중에 판매 가능 상태로 변경을 해주셔야지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취소하는 경우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취소 처리를 고객이 했는데,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경우는 자, 판매자가 취소를 하거나 어쨌든 판매자가 취소된 걸 알죠. 또는 고객이 나한테 취소 요청을 해서요. 우리 판매자가 취소 확인 처리를 해주셔서 이제 취소 처리가 완료가 된 경우예요. 근데 자, 우리 판매자가 어쨌든 컨펌을 해줘야지 이 처리가 완료가 되는데 이 컨펌 처리가 판매자도 모르게 취소가 돼버리는 게 취소 처리가 되고요. 취소 처리가 알아서 완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주문건들이 있었을 때 자, 그 신규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 확인 처리를 했었죠. 자, 근데 그 신규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 확인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취소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은 주문 확인한 상품만 취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확인이 되지 않은 상품은 임의로 고객이 막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물건을 보내기 전에 혹시라도 취소 요청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물건을 보내기 전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미리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게 더 좋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취소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품은 이제 우리 배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객이 환불해 달라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반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주시면 되냐면요. 자, 반품 요청이라는 것에 요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반품 관리 페이지로 이동이 됐죠. 자, 반품 관리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 주문건에 대해서 자, 반품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품 배송비 뭐 여기 막 적혀져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린 테스트여가지고 이렇게 영원이라 적혀 있네요. 자, 반품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어요. 자, 안 받았으면 아니요 해주시고요.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거 아직 보류로 하겠습니다 하면 보류 설정하고 이제 뭐 반품 이제 배송비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반품 처리하셨을 때 이 반품 처리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환불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품이 지금 보시면 뭐 어렵진 않죠. 반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품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반품 처리하는 방법은 방금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빠른 환불 여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자, 빠른 환불 여부에 N으로 적혀져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Y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N과 Y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빠른 환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원칙적으로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이제 어쨌든 고객이 환불을 할 때 이 물건이 자, 판매자가 확인을 하고 반품 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겠죠. 고객이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반품 신청된 그 상품이 택배사로부터 접수가 되고요. 택배사로부터 판매자한테 도착이 됐을 때 판매자가 검수하고 환불해 드리는 게 맞죠. 자, 근데 이 방금 전에 봤던 그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건에 대해서는요. 자, 판매자가 이 물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환불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하는 이제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물건이 택배사로부터 도착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요. 택배 아저씨가 이 물건 뭐 하나하나 이제 손장 이렇게 띡 이렇게 바코드 찍잖아요. 그 순간으로부터 1일에서 2일 이내에 이제 환불이 되는 처리 이제 서비스가 빠른 환불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 물건이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봤을 때 자, 요 빠른 환불 여부에 Y라고 적혀져 있는 분은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N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면 Y로 보여져서 자, 이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제 환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분들 N으로 적혀져 있는 분들은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판매자가 물건을 다 확인을 하고 환불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왜 누구는 빠른 환불 서비스 대상자가 되고 자, 누구는 빠른 환불 서비스 대상자가 안 되는 거야?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요 빠른 환불 여부는요.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정해 주는데 자, 이 구매자의 신용도 자, 그리고 이분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가격 여러 가지 것들을 산정을 해서요. G마켓 옥션에서 요 구매자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강사님, 만약에 이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물건을 보내줬는데 뭐 파손이 돼서 왔어요. 아니면 또 이제 배송비를 내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객은 다 환불을 받았는데? 라고 또 얘기를 하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처리하실 수 있냐면요. 자, 빠른 환불 여부 들어오시면 자, 여기 보상 요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상 요청 여기 이제 물음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빠른 환불 대상 환불 완료 건에 대하여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일 이내 보상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14일 이내에요. 요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빠른 환불 여부 이분이 아직 이제 승인이 안 됐고 자, 요 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 Y라고 적혀져 있는 분들 이제 체크를 했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팝업이 안 떠요. 왜냐하면 아직 반품 요청이고 이분에게 환불이 되지 않아서요. 자, 환불 승인이 완료되신 분들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상 요청 사유 선택 이제 나오죠. 배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배송비가 뭐 이제 5,000원. 자, 배송비 미지불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돼요. 만약에 파손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기타 감가상각비 청구라고 해서요. 뭐 파손이 돼서 왔음 사진 등록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보상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G마켓 또는 옥션 담당 팀에서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보상 요청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반품 하시게 되면요, 요 빠른 환불 서비스까지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섬에드피아님이 5개 주문이 와서 보냈는데 1개는 사용,
4개는 반품하려고 할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반품이 한꺼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주문건이 개별이면 각각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개별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거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시스템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김대용 강사님은 이제 마켓에서 이제 불가능한 이제 다시 한 개만 주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지금 김대용 강사님이 해주신 것도 이제 하나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뭐 이제 다 반품 4개가 반품된 경우에는 다 그거 전체 반품하고 이제 하나 주문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도 있는데, 고객센터로 한번 연결을 해주시면 고객센터에서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파파지민님 또 질문. 일전에 고객분의 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실수에 의한 오배송. 이건 판매자가 잘못한 경우라고 보는 거고요. 자, 미리 상품을 발송해야 고객이 빨리 받을 수 있기에 교환 상품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발송을 했습니다. 자, 미리 상품을 발송해야 고객님이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 상품이 네. 근데 ESM 플러스 안에서는 제가 발송한 송장 입력을 왜 이거 발송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교환 상품 자, 한번 볼게요. 교환 요청이 있었는데 왜 이거 발송한 상품 송장이 입력이 되지 않았죠? 자, 교환 상품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교환 볼 텐데, 자, 지금 우리 파파지민님 이야기와 이제 교환 요청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교환 요청 건이 있으면요, 이렇게 교환 요청 페이지로 이제 우선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교환 요청 상품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서 교환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교환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자, 교환 상품 재발송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우리 택배사 송장 번호 입력하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파파지민 님이 교환 상품을 받지 않아서 여기서 아니요 버튼 눌러주신 건가요? 그쵸?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고 재발송에 대한 요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이거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요 주문건에 대해서 자, 송장 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추후에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교환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재발송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걸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 정산을 받지 못하게 돼요. 자, 정산을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자, 이 상품이 자,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 자, 그럼 그런 상품들은요, 주문 관리에 배송 중 배송 완료에 있어요. 교환 상품에서 내가 그 재발송 그 택배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요, 여기서 이제 배송 중에 계속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가 여기 아직 있네, 이거 내가 보낸 지가 언젠데 하면서 배송 정보를 수정해줘요. 택배사 명을 입력하고요, 운송장 번호 입력하고 정보 수정을 해주시면요, 해당 건에 대해서 우리 정산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고요. 그리고 자, 혹시라도 반송 택배가 중간에 사라질 경우가 염려 있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지만, 자, 교환 프로세스. 자,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쵸. 여기 안 받았으니까 지금 지민님이 이제 안 눌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꼭 얘를 어쩔 수 없이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사실 파파지민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실 잘못한 경우잖아요. 오배송한 경우잖아요. 만약에 고객이 교환을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빨리 달라고 하신 경우에는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님, 이제 저희 물건 뭐 스몰 사이즈 샀는데 미디움 사이즈로 교환 원하신다면서요. 빨리 만약에 받고 싶으시면 미디움 사이즈는 주문해 주시고요, 스몰 사이즈는 반품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보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희경님도 뭐 이렇게 답변을 막 주셨고, 자 거상 이정재님 질문인데요. 소비자분이 상품을 클릭하고 구매하려는데 입금 대기 시간은 24시간인가요? 입금 대기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자 이거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24시간보다 좀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확인 중. 자 이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그쵸, 3일 정도, 24시간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 이거 입금 확인 중. 지금 이거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네요. 자 이거, 자 여기 화면이 지금 안 떠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김대용 강사님이,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김대용 강사님이 이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시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희경님이 또 이야기를, 뭐 교환 요청이 되어 있으면 재발송 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바로 또 넘어가서요. 자 우리 교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반품과 교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런 좀 교환 반품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문 제작 상품이라든지 DIY 제작 상품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반품과 교환이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 이런 물건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거를 이제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어떤 판매자의 이제 게시글을 잠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거 반품하려고요. 택배회사가 현대택배네요. 반품 신청하겠습니다. 이유는 커플티를 사긴 했는데 헤어져서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고객님, 저희는 주문 제작 티셔츠 판매처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니셜이 들어간 상품은 대팔 수가 없어 반품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교환 반품이 어려운 자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꼭 넣어주세요. 상세 페이지에. 자 주문 전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 주문 제작 사이트 이므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 모든 디자인, 모든 티셔츠 종류 제작 가능합니다. 셋, 이니셜이 들어간 티셔츠는 교환이나 반품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셔야지 좀 고객과의 분쟁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은 우리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 뭐 수영복이라든지 속옷 같은 경우에도요, 훼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환불해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또는 교환해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DIY 제품이라든지 방금 전에 봤던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환불해 드릴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환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판매가 되다 보면, 자 이제 교환 반품이 많아지면서 좀 헷갈리게 될 거예요. 마켓이 G마켓과 옥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마켓들이 이제 쭉 이제 있다 보면 교환 상품이 이제 좀 정신없이 될 텐데요. 자 이때 어떤 리스트를 좀 만들면 좋을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반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품이 잘 도착했는지, 택배비가 잘 정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리스트를 넣을 때는요, 교환 반품 날짜, 상품 번호,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상품명 및 주문 옵션, 환불 금액, 반품 교환 사유, 택배비 체크, 반품 교환 상품이 왔는지 체크. 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날짜나 상품 번호, 주문 번호랑 고객 이름 넣는데요. 주문 번호를 넣는 이유는 고객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 번호를 넣는 거고요. 자, 상품 번호와 상품명 그리고 반품 교환 사유를 넣어주시면 좋은 이유는, 자, 고객이 계속 똑같은 이유로 계속 교환이나 반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그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발을 판매하는데 고객이 자꾸 신발이 작다고 하면서 사이즈 때문에 한 치수씩 크게 이제 교환을 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치수씩 크게 교환을 해가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 정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이런 교환 반품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판매할 때 자, 조금 자주 이렇게 조금 자주 이런 이유로 좀 교환 반품이 많이 일어나네. 그러면 내가 이런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봤던 이제 상품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요즘 그리들 보고 있잖아요. 그리들 잠깐 검색해 볼게요. 자, 그리들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상위에 있는 판매자를 보니까 자, 여기 문의하기 게시판에 이제 문의글이 있어요. 자, 뭐 거의 다 이렇게 문의가 뭐 이제 뭐 어떤 재질이나요? 뭐 배송에 관련된 문의가 진짜 많죠. 자, 언제 오나요? 왜 안 오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다가 자, 여기에 어떤 고객이 자, 이거 제가 아까 봤는데 자, 상품 문의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런 뭐 흠없는 안전한 배송 또 결국에는 이제 배송에 관련된 거였죠. 그리고 뭐 일회용 가스레인지에 뭐 사용해도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상품 문의에 자, 길들이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스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자, 시즈닝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고객이 많이 물어보면 우리 판매자님들은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오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고객들이 많이 묻는 질문 어떤 식으로 답변 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질문들 우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배송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자, 고객이 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 자, 사이즈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고 특히 옷 같은 거 살 때. 자, 그리고 교환 반품. 자, 사이즈 뭐 교환하려고 합니다. 뭐 환불하려고 합니다. 이거. 자,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지부터 이제 우리 볼 텐데. 자, 기본적인 좀 틀이 있으면 좋아요. 자, 우리 고객 질문에 대한 이제 기본 답변 템플릿은 자, 먼저 우리 인사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하고 우리 CS 응답 처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 기본 이런 포맷이 있으면 좋아요. 자, 왜냐면 자, 우리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뭐 CJ 뭐 누구누구 뭐 고객 상담사 누구입니다. 뭐 아니면 무슨 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응답 처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우리 이 미니샵 명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노출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인사와 함께 이런 미니샵 명도 같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배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송 언제 물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상품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고객이 막 문의가 와요. 자, 이럴 때는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고객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정적인 답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언제 물건을 보내서 언제 출고를 했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자,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당일 출고됩니다 라는 걸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 누락되어서 배송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포장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한테 이제 판매자님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죄송하다라고 하고 빨리 보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재입고 날짜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답변 처리하는 방법 볼게요. 자, 이 재입고는요. 재입고 날짜를 아는 경우, 재입고 날짜를 모르는 경우로 나뉘어져요. 자, 재입고 날짜를 아는 경우에는 자,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언제 재입고 예정으로 입고되는 대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객님에게 언제 물건을 보내드릴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답변을 이제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 되었습니다. A와 비슷한 B 상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에 고객님 저희 물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제 고객님을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집은요 얘랑 비슷한 얘 있는데 얘 어떠세요? 자, 이미 주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걔 있어요? 그럼 걔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색깔 차이인데 하면서 그냥 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을 바로 보내버리지 않고 요거 어떠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답변 처리 또 한번 보면, 자, 우리 어떤 사이즈로 사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사이즈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는 그 고객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 옷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뭐 사이즈를 넣지 않았다면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객님은 뭐 몇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더라도 뭐 어떤 분은 좀 상체가 크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체가 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해 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 교환과 반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상품 입고 검수 후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며 상품 검수 완료 시점 재고 부족 시 품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에게 교환을 하려고 할 때, 자, 그대로 이제 포장해서 이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고객님이 이제 보낸 그 상품, 교환할 상품을 이제 검수 후에 저희가 발송 예정인데, 고객님 만약에 그 시점에 재고가 부족하면 품절 안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 교환 절차가 막 교환을 뭐 우리 오픈마켓에서 많이 하시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자, 고객이 그 물건을 나한테 보내고요. 판매자가 그 물건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고객님이 물건 빨리 받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고객님 뭐 예를 들어 고객이 스몰 사이즈 샀는데 미디움으로 받고 싶대요. 그러면 고객님 미디움 사이즈 주문해 주시고요. 스몰 사이즈는 반품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나한테 잘못 오는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 교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품 처리 답변 한번 볼게요. 자, 반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받아보신 상품 교환 반품 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이 부담됩니다. 선불로 반송할 경우에는 2,500원이 부담됩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고객님에게 이제 반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답변 처리를 좀 해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뭐 약간 확정적인 답변보다는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좀 고객이 컴플레인 같은 거, 만약에 왜 내일 도착한다고 했는데 왜 발송이 뭐 물건이 내일 안 도착하나요? 이런 이제 컴플레인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퀴즈 또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서 자, 우리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발송 정보 일괄 등록 있었죠. 자, 우리 아까 전에 파파지미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 발송 정보 일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 G마켓과 옥션이 이제 옥션에서 우리가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텍스트만 가능한 공지사항이 텍스트만 가능한 거는 G마켓일까요? 옥션일까요? 자, 둘 중에 어떤 공지사항이 텍스트만 가능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선정해가지고요 CPC 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과 G마켓 중에 어느 사이트가 자, 공지사항이 텍스트만 가능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HS님 질문 온 거 잠깐 읽어볼게요. G마켓도 N사처럼 자동 수거 지시 예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질문 답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 이 막간을 이용하여서 제가 출석 체크 이벤트 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출석 체크 해주세요. 출석 체크는 저희가 이제 매 시간마다 2분씩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CPC 임원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이제 이벤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라이브 교육도 이벤트 있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질문했던 답변. 자, 어떤 분에게 제가 드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다 G마켓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오늘 자, 쭉 보면 제가 자, 어떤 분한테 드릴 거냐면 제가 파파지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지민님은 지금 제가 라이브 교육의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 링크 하나 남겨드렸죠? 요 링크로 접속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CPC 임원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CPC 임원이 무조건 확정인 거고요. 출석 체크는 저희가 2분 선발을 할 거예요. 자, 자주 참여해 주시면 제가 눈에 익으신 분들 이렇게 또 이제 선발을 해드리니까요. 이제 자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또 이제 교육이 있는데요. 자,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어디 있냐고 지금 또 희경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죠? 그러면 거기 커뮤니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모바일로 보면 자, 이 커뮤니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매주 마지막 주 저희가 금요일에 16분을 이제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경수님 어떡해요? 반품지 변경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해야 돼서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희경님이 모바일로 이거 봐야 되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아마 유튜브 아마 PC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자, PC에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PC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PC에서도 이 커뮤니티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벤트 이렇게 선정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페이지가 커뮤니티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수님한테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 거고요. 어떡하죠?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